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이란 단어가 여러분들 뇌란 수계 즉시 파면 그런 푯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푯말이 부메랑이 될 겁니다. 내란 수계 즉시 파면, 진짜 내란 민주당 즉시 파면 이렇게 바뀌겠죠. 3년간 30회 연쇄 탄핵을 여러분들 민주당이 주도해온 겁니다. 그러나 진짜 내란은 뭐 이것뿐만이 아닌 거죠. 그건 명목상의 내란인 것이고,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크게 다뤘네요. 3년간 30회 연쇄 탄핵, 이것은 내란 아닌가, 이게 진짜 내란 아닌가, 뇌란 수계 구속하라, 이렇게 이게 나중에 다 부메랑이 될 겁니다. 이 양반도 여러분들 인천광역시 계양을 해서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고, 이 양반도 인천계양시에서 인천 연수갑이죠, 부정선거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전국의 254개 선거구에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약 280만 표의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위조 사전투표자가 조성이 됐고, 전국의 254개 선거구에 한 개 선거구당 평균 10,000표 정도의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지 않습니까? 예, 제 말의 요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주어가 분명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누구에게 투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전국의 254개 선거구에서 한 개 선거구당 목적어가 분명하죠. 약 1만 표가량의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어 목적어 수로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254개 민주당 후보에게 평균 1만 표의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해줬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이은주, 용인정은 18,000표로 최고로 많이 받은 후보들 가운데 하나고, 고향에서 이름 한동훈 옆에 따라다니는 김종혁이도 18,000표를 여러분 집어넣었지만 민주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 가지고 10,000표 이상으로 이겼는데 패배한 것이고, 송파을의 남인순도 18,000표를 받았다. 18,000표가 가장 많이 받은 후보죠. 대개 10,000표를 받았는데, 진짜 내란은 뭐 30회 연쇄 탄핵이 아니고 진짜 내란은 부정선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외쳐도 그냥 아직 본게임은 시작이 안 된 겁니다. 국민들은 다 알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 쓰는 것도 대단한 거죠. 이것은 내란 아닌가, 이렇게 한 진짜 내란인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 압박을 이어가고, 민주당이 행한 탄핵 30번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발의된 탄핵안 21건보다 지난 3년간 더 많다. 세계 기록일 것이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20년 넘게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역사상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공적기관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도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태산 그 이상으로 축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언론인들과 이런 사법부 판사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나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발의된 탄핵안보다 지난 3년간 탄핵안이 더 많다는 건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닌 겁니다. 진짜 내란은 부정선거를 기획한 민주당인 거죠. 진짜 내란 세력은 부정선거를 기획한 사람들의 주문을 받아서 위조 투표지를 만들고 집어넣은 선거관리위원회인 거죠.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도 헌법재판관과 임명을 요구하며 수차례 탄핵 건박을 했다. 민주당 탄핵안은
중대한 우연 위법과 같은 법정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 남발은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법기능까지 방해한다는 점에서 최악의 무고행위고 그것을 30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탄핵 소추했지만 자신들의 연쇄 탄핵은 그 못지않은 심각한 국헌문란 행임을 알아야 된다. 자신을 낳아주고 교육시켜주고 키워준 자신의 조국에 대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 범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가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탈취하는 행위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표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만큼의 가짜표를 더해 준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만큼을. 이걸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전산 조작을 하고 부풀린 수만큼을 위조투표지를 인쇄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개표장에 가기 전까지 다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개표소에서 뭘 센 겁니까? 진짜 투표자하고 가짜 투표자를 함께 센 겁니다. 이런 반역 행위를 누가 한 겁니까? 누가 기획했습니까? 민주당이 기획을 한 거죠. 누가 집행을 했습니까? 선관위가 집행을 한 거죠. 그 민주당을 누가 키웠습니까? 호남 사람들이 키운 거죠. 그리고 누가 덕을 봤습니까? 호남 사람들이 가장 덕을 본 거죠. 여러분 이 소위 선관위 발표 민주당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드는 이 소위 위조 투표지 제조 공장 이 자체가 그냥 저는 궁극적으로 민주당과 선관위를 옥죄일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막기는 힘든 겁니다. 표를 이렇게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밑에 실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가 같아야 되니까 45도 라인에 배치가 돼야 되는 거죠. 국힘당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하고 여러분들 진짜하고 발표가 발표 득표수 진짜 득표수.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발표 득표에서 가짜 득표수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가짜 득표수를. 이렇게 가짜 득표수 더해 준 것이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름 숨기겠습니까? 진짜 내란범들인가. 얼마나 이름 더해 줬는지가 다 이렇게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표를 더해 줬는지가 여러분 이게 다 계산이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전부 다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0만 6천 표부터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도둑질 여러분 이거 어떻게 훔치겠습니까? 이게 총계고 서울 처음에는 아주 낭만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12년 총선에는 2만 표 국내 부재자 국외 부재자 2만 표를 조작을 한 거죠. 그다음 여러분들 6만 1,000표 43만 표 서울만 57만 표 57만 표 21만 표 67만 6천 표 62만 2천 표 이렇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역대 선거 위조 사전투표의 조작 수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20년이 넘은 겁니다. 시작은 김대중 정부 때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고향을 떠난 호남인을 다 포함해서 20%가 안 될 겁니다. 한번 다음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 사람 숫자를 가지고 권력을 계속 잡기가 힘든 겁니다. 김대중 정부가 여러분들 고위직들이 권력을 잡아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잡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해 부정선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김대중, 이해찬, 신건,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전자투표 분류기를 발주를 해가지고 실전에 투입된 것이 2002년이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이 2020년 4.15 총선에 선관위 사무총장을 담당했던 조혜주고 2002년 그다음에 2003년도에 그 기계를 만들었던 관우정보통신의 류재하 씨가 여러분들 폭탄선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계속 부정선거 실행에 옮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을 통해서 노하우가 축적이 돼 가지고 국내 부재자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를 계속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걸 해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완전히 권력을 쥐겠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획한 게 뭔가 하니까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조작을 왕창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2013년도에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죠. 그 2012년 총선에 다양한 조작법의 실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제야 H님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다 찾아낸 겁니다.
10만 6천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미 2012년 총선 때 그 얼개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를 장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겁니다. 선관위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민주당의 반란이고 선관위의 반란이고 호남 사람들의 반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관위를 호남 인맥으로 장악한 다음에 그 사람들 중심으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2012년도에 이미 부정선거에 위조투표제가 전부 다 민주당으로 대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민주당이 기획하고 선관위가 이런 집행하고 호남 사람들이 뭡니까? 재미를 본 겁니다. 얼마나 이런 착실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5년을 때려 팠으니까 내 머릿속에는 하나 일관되게 다 보이는 겁니다. 전부가. 그리고 2014년도 지방선거에 이런 위조투표지를 투입해가 재미를 보고 2016년에는 좀 더 벌라이어티 조작법을 좀 더 다양하게 해가지고 발각을 여러분들 줄이기 발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2016년은 다양한 조작 방법이 이런 실험에 옮겨집니다. 2016년 총선 그때 43만 표를 조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2016년에 탄핵 정국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의 고위직들이 선관위를 쳐들어가 가지고 선관위의 조작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을 확보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 2017년부터 전국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용 방법 표 더하기 방법만 사용해 가지고 계속되어 온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가장 여름 조작을 많이 한 선거가 2024년 4월 10일 총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국가를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여러분들 정부를 완전히 그냥 혼란에 빠뜨린 겁니다. 이번 선거가 280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비례대표 266만 표 부정선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분들 이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지 못하면은 이제 위조투표지 300만 표 투입 시대가 들어가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국힘당이 자기 실력으로 168석을 얻었는데 60석을 도둑질을 맞는 겁니다. 108석으로 주저앉히고 민주당이 실제로 조작하기 이전에 116석을 얻었는데 59석을 여러분 도둑질해 가지고 175석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60석 도둑질한 것 중에 한 석은 조국 혁신당이 갖게 되는 거죠. 지역구는 여러분들 57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국힘당이 빼앗긴 거죠. 민주당이 57석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선관위 사람들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저 양반이 전부를 다 갖고 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 하니까 2012년 지방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방선거 총선 대선 보궐선거의 전부 다 부정선거 여러분들 점검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된 득표수를 발표한 걸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보궐선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부실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완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 착실함과 진실됨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착실함과 진지함과 진실됨이 그 인생을 사는데 조갑제나 이런 정규제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저는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여러분들 힘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거 아니 그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진실됨과 진지함과 성실함과 착실함이 이 전부를 다 여러분들 그냥 드러내게 된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셔 가지고 나라를 복구하는 데까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일자리에서 집에서 주말에 이런 시위에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고 이것은 자유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노예가 되느냐의 전쟁이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착실하게 이런 접근했기 때문에 전부 다 까발린 얼마나 이름들 떨리겠습니까? 김용민이 얼마나 후들들거리겠습니까? 다른 거는 모르는데 다른 거는 썰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결정적인 정부는 조작된 득표수를 전부 다 여러분들 뭡니까 파악을 해가지고 얼마를 조작했는데 다 찾아냈으니까.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문 3월 11일자 이런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끝까지 싸우시겠다고 하니까 2번 강조하셨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싸웁시다. 그리고 이깁시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자식들의 앞날을 여러분 구합시다. 일생을 살아가며 이렇게 대단한 여러분들 대전을 치룰 수 있는 그런 것도 인생에서 보면은 고행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얼마나 행운인 겁니까? 평화의 시대도 행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나서 자란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뭡니까? 사악한 적들과 맞서지는 부정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도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행운의 시대를 났구나. 그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밝히는 그 횃불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윤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그 횃불을 활짝 여러분들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계몽령을 선포해 줘 가지고 이제 고지가 바로 적인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힘을 더해 주셔서 대통령이 승리하고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계속 전진합시다. 그리고 일생일대를 통해 가지고 제2의 건국이라는 표현에 무식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사안을 두고 여러분들이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 일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